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제모 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.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택, 바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특히 수많은 프로젝트들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좋은 놈, 나쁜 놈, 이상한 놈을 가려내야 하는지 그 핵심 열쇠인 투자한별 자본 비용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와, 우리 주린이 학생,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. 바로 그겁니다. 많은 분들이, 우리 회사 전체 자본 비용, 즉 WAC가 15%니까 모든 투자는 그냥 이 15%라는 자 하나로 재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거든요. 과연 그게 최선일까요?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 보시죠. 자, 그래서 주린이 학생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. 먼저 딱 하나의 자본 비용만 쓰는 게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고 그 다음에 SML, 퓨어 플레이, 그리고 주관적 접근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뭘 써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하나의 자본 비용으로 모든 걸 평가한다.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요?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꽤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RPG 게임 좋아하세요? 이걸 한번 게임에 비유해 볼게요. 여러분의 회사가 게임 속 영웅이고요. 회사의 와크는 이 영웅의 평균 전투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모든 퀘스트, 그러니까 모든 투자 프로젝트를 이 평균 전투력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자, 이 그림을 보세요. 이게 바로 그 문제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. 저기 쭉 수평으로 그어진 15%선 보이죠? 저게 바로 우리 회사의 평균 전투력 WAC입니다. 근데 세상 모든 퀘스트가 난이도가 같을 리가 없잖아요. 그쵸? 저기 우상향하는 SML 곡선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. 위험, 즉 베타가 높을수록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니까요. 자, 여기 A 프로젝트 한번 볼까요? 이건 뭐랄까 초보전에서 슬라임 잡는 그런 저위험 퀘스트 같은 거예요. SML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15%보다 낮은 수익률만 내도 충분히 성공적인 퀘스트거든요. 근데 우린 평균 전투력이 15는 돼야 해 라는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니까 에이 이건 별로 돈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뻥 차버리는 거죠. 너무 아깝지 않아요? 그럼 반대로 B 프로젝트는 어떨까요? 이건 완전 최종 보스, 드래곤 잡으러 가는 그런 고위험 퀘스트예요. SML을 보면 이 퀘스트를 성공시키려면 15%보다 아주 훨씬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우리는 또 15는 넘네. 야, 가자! 하고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거예요.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감당도 못할 위험에 빠져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프로젝트마다 제각각인 난이도, 그러니까 이 위험에 딱 맞는 올바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그 해답이 바로 여기,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 SML 접근법에 있습니다. 바로 이 공식입니다. 증권시장선 SML 공식. 보자마자 좀 복잡해 보이죠?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. 이건 그냥 각 퀘스트에 필요한 최소 전투력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주는 마법 주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베타, 이게 바로 그 퀘스트의 난이도를 나타내는 핵심 숫자입니다. 교수님, 그럼 아까 그 A 프로젝트는 이 공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? 우리 주린이 학생 아주 좋은 질문. 자, 그럼 다 같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어렵지 않아요. 먼저 무위험 수익률, 국채금리 같은 게 7%라고 하고요. A 프로젝트의 위험도 베타는 0.60으로 평균보다 좀 낮네요. 그리고 시장 전체의 평균적인 추가 수익률, 시장 위험 프리미엄은 8%입니다. 자, 이 숫자들을 공식에 그냥 쏙쏙 넣어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짜잔! 바로 11.8%가 나옵니다. 자, 보세요. 우리 회사 평균 웨이크는 15%였잖아요. 근데 이 프로젝트에 진짜 필요한 요구 수익률은 11.8%였던 거예요. 훨씬 낮죠? 만약 우리가 이 기준을 썼다면 아까 그 좋은 프로젝트를 놓칠 일이 없었겠죠. 이게 바로 SML 접근법의 힘입니다. 네, 맞아요. SML.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. 근데 현실에선 좀 문제가 있어요. 아니, 아직 시작도 안 한 프로젝트의 베타 값을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?
거의 미래를 예측하는 수준이죠. 그래서 실무에선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퓨어플레이 접근법입니다. 퓨어플레이가 뭐냐고요? 어려운 말 아니에요. 그냥 한 우물만 파는 전문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하려는 프로젝트랑 아주 비슷한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장 기업을 말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 사업에 새로 뛰어들고 싶다. 그러면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전기차만 만드는 그런 회사를 참고하는 겁니다. 자,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 볼까요? 이건 마치 내가 깨려는 퀘스트랑 비슷한 퀘스트만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전문가 길드를 찾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길드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어떤 장비를 쓰는지, 즉 그 회사의 베타나 자본 비용을 싹 분석해서 우리 퀘스트에 맞게 적용하는 거죠. 훨씬 현실적이죠.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현실 세계에서, 진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이에요. 완벽한 데이터도 없고 참고할 만한 회사도 마땅치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주관적 접근법이 그 해답을 줍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아주 간단해요. 일단 프로젝트를 몇 개의 위험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우리 회사 평균 WACC가 14%라고 쳐요. 그러면 그냥 보통 수준의 위험을 가진 프로젝트는 그대로 14%를 쓰는 거죠. 근데 신제품 출시처럼 완전 고위험 프로젝트는 여기에 한 6% 정도를 더해서 20%를 적용하고, 반대로 기존 설비 바꾸는 것처럼 저위험 프로젝트는 4%를 빼서 10%를 적용하고, 이런 식이에요.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. 예전처럼 그냥 선 하나로 모든 걸 재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 등급별로 계단을 몇 개 만들어 두는 거죠. 물론 SML처럼 막 정교하진 않아요. 하지만 훨씬 간단하면서도 꼴랑 WACC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. 뭐랄까, 정확성과 현실성 사이에 아주 현명한 타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SML 퓨어플레이, 주관적 접근법까지 3가지 방법을 다 봤습니다.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써야 하는데요? 이걸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. 다 장단점이 있죠. SML은 정확성은 최고지만 현실에서 써먹기는 너무 까다롭고, 반대로 주관적 접근법은 정확성은 좀 떨어져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. 퓨어플레이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. 결국 뭐냐?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. 우리 회사 상황, 우리가 가진 정보 수준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지혜, 그게 필요한 거죠.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할인율을 찾는 게 아니라 큰 실수를 피하는 것이다. 맞습니다.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. 미래를 100% 맞출 수는 없어요. 중요한 건 엉뚱한 잣대를 들이대서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거나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. 대충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 100배, 1000배 낫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의사결정자라면 모든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더 정확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석과 좀 부정확하더라도 빠른 결정,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내용이 더 와닿을 겁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제목 길잡이 프로페서 머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